충치 치료 뭘로 하실 겁니까? 레진 해야 할까요? 인네이 해야 할까요? 치과에서 선택해야 할 때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 선택 잘못하시면 간단한 충치 치료가 신경 치료에 크라운까지 훨씬 큰 치료로 번질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실제로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이 와요. 처음에 내 상태에 안 맞는 치료를 선택해서 결국 더 큰 치료를 받게 되시는 경우요. 반갑습니다. 슬기로운 잇몸생활 어썸치과 송유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충치 치료할 때 레진은 언제 하고 인네이는 언제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레진으로 충분한 경우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치아는 바깥쪽 하얀 부분을 범낭질, 안쪽 누런 부분을 상아질이라고 합니다. 충치가 범낭질 정도, 즉 얕게 생겼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레진으로 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요. 치아 목부분에 충치가 생기셨는데 이 정도는 간단하게 레진 치료로 가능합니다. 이것도 보시면요, 치아 목부분이 패이면서 충치까지 진행되었는데 이 정도 범위라면 레진 치료로 보존이 가능합니다. 원장님, 인접면 충치도 레진으로 가능하나요? 인접면이라는 건 치아랑 치아 사이 부분이에요. 여기에 충치가 생기면 파고 들어가서 채우는 게 해부학적으로 많이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보통 인내를 권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범위가 작다면 저도 레진으로 치료합니다. 이 사진의 경우에 인접면에 충치가 있었습니다. 실은 인내를 하게 된다면 씹는 쪽에 있는 아말감까지 다 제거를 해서 범위가 아주 커지게 될 상황입니다. 아말감 주변에는 깨끗했고요. 환자분도 간단하게 치료하시는 걸 동의하셔서 레진으로 치료한 케이스입니다. 중요한 건 인접면이니까 무조건 인네이가 아니라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범위가 넓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아지를 깊숙이, 그리고 치아의 절반 이상 충치가 진행되었으면 레진만으로는 씹는 힘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어금니 레진 치료가 잘못되면 오히려 더 깊은 충치가 생기고 치아가 깨지거나 신경치료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넓을 때에는 저는 인네이나 크라운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인네이도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구조이긴 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요, 인네이가 깨져 있어요. 안쪽에 충치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인네이는 치아와 다른 물질이잖아요. 접착제로 붙여놓은 건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인네이랑 치아 사이에 미세한 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틈으로 세균이 들어가면 안쪽에 2차 충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레진이든 인네이든 치아에 붙이는 거잖아요. 이 접착이라는 게 충치 치료의 생명입니다. 접착이 제대로 안 되면 미세한 틈이 생겨요. 그 틈으로 침이나 세균 같은 것들이 스며 들어갑니다. 이걸 미세 누출이라고 해요. 증상이 없어도 안쪽에서 조용히 썩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착에 실패하지 않는 게 충치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레진이든 인네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원장님, 그러면 레진 치료가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범위에 안 맞는 레진 치료를 억지로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레진 치료라는 건 입 안에서 바로 진행하는 술식이에요. 외부에서 만들어 오는 인네이와는 달리 정확성이나 민감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범위가 넓은데 레진을 선택하면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레진이 씹는 힘을 못 버텨서 깨지거나 접착면이 넓어지면서 미세 누출이 생기기 쉬워지고 결국 안쪽에 2차 충치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2차 충치가 깊어지면 신경까지 쉽게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신경치료에 크라운까지 처음보다 훨씬 큰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진이 치아를 덜 깎으니까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내 충치 범위 내에서 레진이 버틸 수 있는 상황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재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적응증에 맞게 정확하게 치료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원장님, 그러면 결국 뭘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충치의 범위. 범위가 작으면 레진, 상아질 절반 이상, 범위가 넓으면 인네일이나 크라운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 충치의 위치. 인접면이라도 범위가 작으면 레진 가능합니다. 그런데 범위가 크면 인네이가 맞아요. 세 번째, 남은 치아의 양입니다. 충치를 제거하고 나서 건강한 벽이 얼마나 남았느냐. 이게 많이 남았으면 레진으로도 가능합니다. 거의 남지 않았으면 쉬어야 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요, 기존에 있던 인네이도 제거하고 충치를 제거하고 나니까 이만큼 빈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 정도면 입안에서 직접 만들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인네이를 추천드립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범위, 위치, 남은 치아약. 원장님, 환자분이 무조건 레진으로 해달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세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세요. 레진이 치아를 덜 깎는 치료라는 걸 알고 오시는 분들이요.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내 치아를 최대한 살리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범위가 넓은데 레진을 억지로 하게 되면 치아가 깨지거나 2차 충치가 생기거나 결국 신경치료까지 갈 수 있습니다. 레진 치료비 아끼려다 크라운의 신경치료까지 비용도 시간도 몇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이 범위에서는 레진이 오래 가기 어렵습니다. 인내가 맞는 상황이에요. 환자분이 원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응증에 맞는 치료를 권해드리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요. 레진이 좋다, 인내가 좋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각각의 치료에는 각각의 자리가 있습니다. 충치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 치과에서 레진이요, 인내요 물어보시면 이렇게 한번 여쭤보세요. 제 충치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남은 치아가 충분한가요? 환자분 치아에 맞는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물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치아 한 개라도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